치유소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기업가 정신 서평 19주년 기념호였는데요. 그 첫 번째 책입니다. 가치관으로 경영하라. 어떤 책이냐면 뭐 있습니다. value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짜 value가 중요하죠.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가치 있는 기업이 되고 가치를 창조해야 되는데 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가치관으로 어떻게 조직을 경영할 수 있는지 부제가 더 멋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 잘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밸류, 가치관으로 경영하라의 저자이신 정진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정진호입니다. 네. 잘생기셨습니다. 네, 저도 저기 처음 뵀는데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아, 저는 그 말을 자주 듣기 때문에. 근데 TV도 출연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KBS에서 예. 라디오 방송 좀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라디오가 전문가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라디오 방송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주로 내용은 어떻게? 제가 그때 했던 주제는 이제 그 평일 월요일 날 저녁 7시 40분부터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요. 힐링이 필요해. 이런 주제로 이렇게 고정 패널로 계속 나갔었어요. 예, 힐링. 네. 오늘 그럼 저희 좀 힐링을 좀 해주십시오.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힐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2019년 6월 20일인데요. 오늘 그 장순영 회장님 생신이십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예. 생신이신 관계로 오늘 저녁 식사값을 다 내셨습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만수무하십시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가치관으로 경영하라의 우리 정진호 소장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많은 그 이력이 있으신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20년 동안 민간 기업과 공공조직의 가치관 경영 그리고 일하는 방식 개선, 변화 관리를 연구하며 알리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문화 전문가. 예, 조직문화 전문가면은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조직문화는 이제 기업이 가진 이제 직원들의 행동. 그리고 조직의 분위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요약해서 직원들의 행동과 분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직원들의 행동과 분위기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좀 창출해내고 그 과정에서 좀 직원들이 좀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들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2015년에 더 밸류즈 정진호 가치관 경영 연구소를 설립하셔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고 가치관 경영 컨설턴트가 최초이시다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코엑스, 안랩, 다이소, 메일유업, 타이어뱅크, 한국야쿠르트, 휴롬 등 국내 네로라 하는 100여 기업들의 가치관 수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대단하시네요. 이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가치관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메일유업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례 읽었습니다. 네, 메일유업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이제 기업이라는 게 이제 성과를 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유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등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울우유 이렇게 얘기하고 과거에 남양유업, 메일유업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1등은 거의 넘사벽 그리고 남양유업이 이제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3등은 저 밑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같이 참여했을 때가 2014년도였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회사가 되고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유업계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이후에 1등이 바뀌었죠. 1등 넘사벽을 올라갔고요. 남양유업은 뭐 굳이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메일유업은 제가 제일 감동했던 게 기업이라는 게 이제 이윤 창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소아들 중에서 이제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애들, 우유를 먹으면 토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애들 위해서
이익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이제 우유를 생산해 굉장히 좀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름다운 기업이 잘 되는 거 좋아합니다. 예, 특수분유 생산일 맞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따로 소평 TV에서 그 부분은 사례를 정리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따로 우리가 또 영상 링크 걸어드리고요. 역시 가치관 경영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본인 비전도 굉장히 멋있으세요. 네. 2030년까지 세상 모든 조직이 자기 고유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겠다는 비전 아래 가치관 경영의 틀을 만들고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제 우리 소장님 비전이신 거죠? 제 비전이고 저희 연구소 비전인데요. 그 생각을 하면 이제 제가 기분 되게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또 남들 앞에서 좀 당당하고 좀 내가 멋있어 보이고 제가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꿈꾸고 이루어가려는 비전 그래서 하루하루를 비전을 달성하면서 가는 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게 내가 컨설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라는 부분보다 내가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 이런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가치와 비전과 사명이 올 때 이렇게 얼굴 표정이 확 밝아지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약간 방송 때 긴장을 해가지고 안 밝은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예. 본인 비전도 굉장히 멋있으세요. 네. 멋있으세요. 네. 가치관으로 경영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니다. 이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제 얘기에 동의를 하세요. 예, 그렇지 아마 제가 얘기를 하면 동의를 하실 건데 제가 이제 뭐 CEO는 물론이고 직장인 일반인들한테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무조건 반사로 나오는 게 이윤 창출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윤 창출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또. 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다. 가르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이런 거죠.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숨을 못 쉬면 죽어버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숨쉬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숨을 쉬는 걸 통해서 그걸로 이제 자기가 뭔가 뭐 자기의 목적도 있고 꿈도 있고 이런 거를 이뤄가는 거잖아요. 기업은 뭐냐? 숨을 쉬는 활동이 곧 이윤 창출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윤이 끊어져 버리면 회사 문 닫고 직원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럼 그 돈을 벌어서 뭐 했을 건데? 그게 목적이죠. 그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윤 창출이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뭔 짓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한 기업이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창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위치를 잡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기업의 이윤 창출은 중심 활동이다. 중심 활동이다. 이게 안 되면 기업은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돼야지 기업이 세상에도 기여하고 직원들한테도 뭔가를 많이 주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사회에도 기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심 활동은 바로 이제 이윤 창출 중심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업은 영리 조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비영리 조직은 돈을 쓰고 하는 게 중심적인 활동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돈 받아서 부러워하는 돈을 사람들. 제대로 쓰는 게 또 중심 활동이죠. 그러면 비영리 기업이 돈을 쓴다고 해서 존재 목적이 돈을 쓰는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니고 중심 활동이다. 이것 통해서 뭘 할래 하는 게 바로 이제 제가 얘기한 가치관이다. 가치관이다.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동의한 부분이 여기였어요. CEO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평은 20페이지인데
일 못하는 직원이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인가? 예, 이게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이 일 못하는 직원의 특징이 뭘까요, 회장님? 답이 최고가 이거였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모른다. 정말 이게 동의합니다. 네. 예.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면 긴급한 일은 뒤로 미루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그러면 성과는 안 나오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답답하기만 하다. 그만큼 일의 중요도와 긴급도를 따져서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일하는 것 자체가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하다. 예. 반대로 일 잘하는 직원의 특징은 무엇인가? 역시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다. 예. 근데 이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관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라는 거는 이제 모든 일이라는 거는 긴급도와 시급도라고 하는 거에 달려 있는 거죠. 이게 긴급하냐,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하냐, 예.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달려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이제 우선순위를 모르는 잘 모르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는 뭐냐면 기업을 경영하고 기업이 이제 이윤 창출이라는 중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실현을 하고 목표를 좀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네네. 그걸 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좀 그게 이제 일로 나타나면 직원들의 일하는 원칙과 기준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이 우선순위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신호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신호등. 빨간 신호등 하지 마라. 녹색 신호등 해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보면 회사에 신호등이 좀 이렇게 있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신호등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사람들이 위험해요. 안전하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가치관이 없으면 위험해진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위험한데 일을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에 신호등이 없으면 사람도 위험하지만 차들이 천천히 가야 돼요. 그렇죠. 언제 사람이 튀어나갈지 모르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신호등이 없는 회사는 바로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하고 차들은 천천히 다니니까 성과가 떨어지고, 안 나고 성과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신호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표현이 핵심 가치 이렇게 쓰거든요. 네. 핵심 가치 이렇게 신호등이 핵심 가치다. 핵심 반짝반짝반짝.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읽다 보니까 이런 아까 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메이유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착한 회사,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착한 회사, 좋은 회사는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가치관 경영 얘기하려면 이제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떤 거에 대해서 야 그거 의미 있네, 가치 있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의미 있네, 가치 있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의 복수형, 가치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가치관.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직의 가치관. 네. 그러면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경영하는 것. 그게 가치관 경영.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직원들이 신념하는 경영을 이제 가치관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치관 경영은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를 직원들이 신념하는 경영입니다. 왜 이래야 되냐? 저는 이게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한 거다. 그냥 이왕 그래도 우리가 기업에 다니고 기업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위대한 기업이 되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회사가 위대하기까지 해야 돼요. 이런데요. 저는 위대한 기업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뭐냐면 세상에 기여하는 조직. 세상에 기여하는 조직. 저는 이거를 착한
기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착한 기업 착한 이꼬르 세상에 기여하는 조직.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중에 현재까지 있는 기업 중에 세상에 기여하지 않는 조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뭐 타이어뱅크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사고 없는 얼마나 중요한 일 하잖아요. 예. 기여하고 다이소 대한민국의 물가를 2% 낮춘다. 싸고 좋은 제품. 예. 예. 착한 회사죠. 예. 우리나라 기업은 다 거의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냐면 항상 이거를 강조해 왔어요. 기업에서.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떠냐, 직원들이 세상에 기여하는 건 좋고 착한 기업 좋은데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나도 좀 회사 다니면서 행복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 저는 이거를 좋은 회사라고 표현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네. 착하고 좋은 회사가 위대한 기업. 그럼 저는 많은 기업들이 네. 위대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이제 회사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착한 기업 그리고 좋은 회사라는 거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네, 세상에 기여하는 기업. 그리고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 예, 안과 박을 같이, 그러니까 네.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좋은 회사의 가치관이다. 아, 정말 좋은 가치관인 것 같고요. 이 가치관을 실현시켜 주는 게 마지막 질문인데, 네. 가치관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비전과 목표다. 어떻게 해야 기대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41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서평북으로 41페이지입니다. 네.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과 목표가 구성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느냐. 네. 야,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비전과 목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가슴이 설렌다. 가슴이 설렌다는 거는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게 가능할 때 가슴이 설레겠죠. 예. 가능할 때 가슴이 설레겠죠. 예를 들어서 예, 나는 저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보고 가. 예. 가슴이 설레지는 않아요. 자부심은 들지만. 근데 내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꽂고 기념사진을 찍는다면 요즘은 이제 1년에 한 1000여 명이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올라간답니다. 네. 예. 이거는 뭐냐, 굉장히 힘들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거죠. 첫 번째 요소는 가능하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매출이 1조가 되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 아니면 우리 분야의 최고 기업이 된다, 뭐 이런 비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직원들이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게 뭔데요? 그건 저거는 우리 사장님만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슴이 설레려면 나한테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가슴 설레는 비전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 조직이 성장해서 정말 발전적이고 이런 회사가 되는 거, 그와 함께 내가 원하는 직장의 모습들이 구현되는 이런 거. 저는 이런 게 이제 가슴 설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뭐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뭐 창립 뭐 20주년, 30주년 되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보면 어떤 회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다 우리 직원들의 덕분이다. 그러면서 막 격려하고 막 이런 회사가 있어요. 또 어떤 회사는 창립 뭐 40주년이 됐는데 성과가 조금 낮다고, 예, 우리가 무슨 뭐 기념식까지 하냐, 뭐 이런 회사 있어요. 예,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너무 하필 단순하다. 40주년에 네. 성과가 안 좋아. 예. 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40주년 이렇게 되면 그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줬다고 격려해주고 조금 어렵더라도 더 응원해줘야 되는데 참 생각이 참 짧은 분들이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기업들은 이제 우리 창립 20주년이 되면 전 직원이 전세기 빌려서 해외여행 가자. 아, 이런 비전 세우는 회사도 있어요. 예. 가슴 설레죠. 가슴 설레죠. 예, 그런 거. 아, 예, 멋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비전을 만들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실무적으로 직접 예, 만들 3가지. 때, 예. 첫 번째 부분은요, 비전의 정의입니다. 비전은 오르고 싶은 산을 정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많은 기업이 비전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야 될 의무를 정하는 것 같아요.
의무를 정하는 것 같고, 또 어떤 회사는 대략 추정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 걸 비전으로 정하는데요. 비전의 정의는 오르고 싶은 산을 정하는 겁니다. 경영자와 직원과 리더들이 올라가고 싶은 산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영역 부분입니다. 많은 기업은 성장 목표를 비전으로 많이 잡아요. 네. 매출 얼마. 매출 얼마. 좋은 거예요. 얼마.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세계 최고의 순위 기업, 얼마. 뭐 이런 거.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조직이 성장하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 목표가 들어가는 건 당연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성장했을 때 우리 직원들에게는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직장의 목표까지 담겨야 된다. 요즘 이제 기업들이 비전 만들 때는 이 두 가지를 넣습니다. 네. 저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 회사가 이 사회에 어느 기간 동안 어떤 기여를 할 건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요거까지 좀 들어간다면, 근데 뭐 사회에 기여한다고 해서 뭐 기부를 얼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을 얼마큼 바꿀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기한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한. 그 예전에는요 100년 비전도 있고, 그렇죠. 예전에 이제 포드 자동차는 1907년에 그 자동차 대중화라는 비전 세웠거든요. 그렇죠. 20-30년이 지나면 그렇죠. 길에 말과 마차 대신에 우리가 만든 차가 돌아다닐 것이다. 뭐 이런 현실이 됐죠. 되게 멋있는데 요즘은 10년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10년은 어떻게 될지 저는 예상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은 기업이 5년을 잡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서평이 그래서 5년 후 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5년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고요. 5년 말고 또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회사가 약간 급변하는 시기, 내지는 어떤 사업적인 세팅이 새로워지고 있을 때라면 3년 정도를 해도 된다고 봐요. 비전을 3년에 잡아요. 그 보통 우리가 단기 전략으로 볼 때 3년을, 그렇죠. 3년을 보는데, 중기 전략을 3년, 5년으로 보는데, 비전 자체를 3년 또는 5년의 단기로 기한을 잡아 당겨라. 뭐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10년하고 지금하고 3년하고 느낌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지금의 3년이 과거 10년보다 길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이다. 그래서 꼭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만 3년 이렇게 잡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방법입니다. 방법. CEO가 정해주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느 부서가 모여서 자기들이 이렇게 막 짜는 경우가 있거든요.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우리 직원들 모두가 내 비전이라고 내재와 자기의 신념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직원들이 참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감, 참여, 합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비전의 영역, 그 다음에 비전의 기한, 그 다음에 기전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군 장병들,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정말 이게 최근 들어 생각을 잘 못했네요. 먼저요, 저 진짜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정말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국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시는 이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그 수고가 많으시고요. 건강하게 군대 생활 하시면 좋겠고요. 사랑합니다. 아유, 그 진짜 진심이 담기신 하트 우리 장병들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치관으로 경영하라, 정진호 소장님과 정말 대한민국의 젊은이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 간의 갈등에 시작을 해서 앞으로 미래 경영에서는 가치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신호등이 있고 구심점이 있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과 이런 또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가치관 체계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 경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강의를 해주신 책 참 멋있어요. 밸류라고 해주신 감사합니다. 예. 정진호 소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치관으로 경영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